쇼타임. 10월 12일 많은 개봉작 중 유독 제 눈에 띄었던 작품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대무가.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재작년, 그러니까 2020년 부산국제영화제 첫 상영할 때부터 굉장히 기대했던 영화였는데 2년이 지나고 드디어 개봉을 했네요.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어 세 번째 호흡을 맞추는 박성웅, 정경호 배우의 조합이 이번에는 영화로 넘어왔는데 과연 어떤 케미스트리를 보여줄까도 궁금했고, 극한직업, 바람바람바람, 오케이 마담 등의 작품에서 의외로 코미디의 강점을 보이는 양현민 배우,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팬인 유경수 배우님까지 배우의 조합만으로도 신선한 만남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작품의 감독인 이한종 감독이 자신의 동명의 단편 작품 대무가를 장편화해서 유경수 배우, 양현민 배우를 그대로 출연시켰다는 부분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단편 영화가 장편 영화화되는 흐름이 저는 꽤나 흥미롭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몇몇 예시를 들어보자면 검은 사제들은 12번째 보조 사제를 장편화한 작품이고, 판소리 복선은 댐프시롤 참회록을 장편화한 작품이죠. 최근에는 단편 영화 몸값이 6부작 TV 드라마로 장편화되어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이렇듯 알게 모르게 단편 영화가 장편화되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사실 단편 영화 자체가 짧은 시간 안에서도 이미 하나의 작품으로서 캐릭터 서사와 기승전결을 확실히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이를 자칫 잘못 장편화시키면 런닝타임만 늘어날 뿐 단편 영화에 못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장면, 매끄럽지 못한 전개가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를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검은 사제들은 꽤나 좋은 장편화, 그리고 판소리 복선은 다소 아쉬운 장편 영화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 대무가는 과연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잘 만든 장편화 작품이었을까요? 아니면 다소 아쉬운 장편 영화 작품이었을까요? 오늘은 제가 느낀 작품 대무가에 대한 3가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굿이 뭔지 알아? 굿은 한을 힘으로 풀어내는 거야. 작품의 첫 번째 매력, 신선한 소재. 작품의 주된 소재는 바로 무당과 굿. 상업영화, 독립영화의 범위를 모두 합쳐도 무당, 굿이라는 소재를 스크린으로 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물론 극비수사, 곡성 같은 작품이 무당이나 굿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전면에 내세워서 극을 전개시킨다기보다는 작품의 톤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 정도로 묘사되는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신기하고 어딘가 낯설음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작품은 굿과 무당이라는 소재를 영험하고 이해하기 불가한 미지의 영역으로서 관객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코미디스러운 연출로 보여주거나 기술적인 부분으로 만들 수 있는 익숙하고 친근한 인식을 심어줍니다. 작품의 초반부터 그렇죠. 무당 학원에서 10주 단기 속성 교육으로 굿과 무당을 공부하는 신남의 모습이나 청담도령이 굿하는 자세를 봐주는 등 그저 사회를 살아가는 기술자처럼 묘사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무당과 굿이라는 직업을 코믹하게 웃기게 그리지만 우습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무당들에게 계속해서 복장이나 소품에 대한 조언을 들으며 작품을 준비했기에 자칫 잘못하면 비하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장면들을 적당히 중화시킨 것이죠. 큰 구판을 벌인 굿의 대가가 뭐야? 돈? 50억이 넘는 돈이야. 두 번째, 신들린 연기. 역시나 옳은 조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웅 배우와 정경호 배우의 조합. 심지어 이번엔 정경호 배우의 악역과 박성웅 배우의 선역이라는 반전 또한 너무나도 신선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경호 배우가 맡은 익수라는 캐릭터는 근래에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도 특히나 독보적으로 매력적인 악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머리를 말끔하게 뒤로 넘기고 검은 정장을 쫙 빼입었으면서도 목에는 화려한 스카프를 메고 다니는 인물. 항상 여유 넘치지만 이빨을 드러낼 때는 한없이 잔인해지고 조곤조곤한 말투 속에서도 확신에 찬 폭력성을 가득 담은 인물. 심지어 전체적으로 형형색색의 복장과 화장 사이에서 유독 무채색의 다운된 컬러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품의 톤과 잘 어우러지기도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확실한 빌런으로서의 매력을 더욱 드러내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정말 정경호 배우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또한 있었고, 작품의 주인공인 세 무당들과 완전히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
안타고니스트로서의 역할 그 이상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류경수 배우가 맡은 신남은 블루오션이라는 말만 믿고 무당의 세계에 뛰어든 어딘가 어리숙하고 돈이 급한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양현민 배우가 맡은 청담도령은 보기와는 다르게 의리 있고 실력도 있는 노력형 천재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키를 쥐고 있는 서지우 배우는 가녀린 최고에서도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윤희영을 맡아 적재적소에 작품에 잘 녹아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을 불러내는 비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싸가지 없게 시리 대선배한테. 마지막 세 번째, 신나는 음악과 분위기. 무당과 굿, 무속음악이 작품에 등장하지만 이를 올드함보다는 클래식함으로 느껴지게끔 연출했는데 의외로 장면 자체를 정말 공들여서 촬영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감과 긴장감을 생생히 담아냈고, 말 그대로 힙합, 디스 배틀을 보는 것 같이 묘사한 장면과 촬영들은 관객들을 낯설지만 금세 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속음악을 비트 삼아서 자신의 한과 흥을 녹여낸 가사들, 그리고 실제로 작품의 메인 OST는 국내 힙합 음악의 기둥 같은 아티스트들 타이거 JK, 넉살, MC 메타가 참여해 분위기를 흥겹게 만들었고요. 캐릭터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에 맞춰 쓰여진 대사들과 액션들은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영화를 넘어 장면 장면마다 정말 많은 조언과 신경을 쓰며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캐릭터에 맞춰 카메라 구도, 장면의 색감까지 세세하게 차별화하면서도 그 요소들이 어우러지게 만드는 부분들이 일품이었고, 한국의 힙이라는 단어가 영어화된다면 이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구판을 벌릴 때 인물들의 플래시백과 더불어 대사를 자막으로 넣는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래에 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한국 영화의 고질적인 문제, 음향과 대사 문제를 인식한 탓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마저도 한편으론 코믹하게 연출된 포인트라고 느껴졌습니다. 굳이 작품의 장을 나눈 부분마저도 어쩌면 어떤 활극을 판소리처럼 나눈 느낌도 들었고요. 성공 못하면 뒤져. 신발 좀 봐. 누가 오늘 끝판왕이 될까? 전반적으로 확실한 재미를 보장하는 웰메이드 영화 대무가. 저 역시 2년을 기다렸지만 기다린 만큼 정말 재밌고 좋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해외 영화를 수입하고 배급하는 판시네마가 왜 국내 영화인 대무가를 선택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음악이든 영화든 하나의 콘텐츠를 다 소비한 다음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는 걸 선호하는 저로서 결말부의 새 무당들의 굿판 장면은 약간 아쉽기는 했습니다. 개개인의 굿하는 장면을 나눠서 한 명 한 명 끊어서 보여줬다면 조금 더 집중하며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취향 때문이긴 하지만요. 네, 오늘 영화 등대에서 비춰본 작품 대무가에 대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오락영화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납득시켜주는 만족스러운 작품 대무가는 10월 12일 개봉했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 있으신가 봐. 1등 무당이 말한다. 준비해요. 굿판.